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용주 대표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노후에 내가 얼마를 갖고 있어야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에만 해도 뭐 1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뭐 5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돈 형식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노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노후를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착각이죠. 노후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노후에 10억, 20억이 있어 봐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언제든지 까먹을 수 있는 돈이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노후를 살아보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통장에 몇 억씩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달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은퇴를 해서 노후를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100% 행복한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직업에 종사했다 퇴직하신 분들은 모두 행복해요. 어떤 직업일까요? 네,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행복해요.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 중에서 물론 살면서 월급을 많이 받았던 분도 있고 적게 받았던 분도 있고 서울의 강남에 사신 분도 있고 지방에 뭐 외곽에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관계없이 다 행복합니다. 이분들이 행복한 가장 큰 이유, 부동산 수십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연금 소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은퇴해서 노후를 보내신 분 중에서 100% 불행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다 불행해졌어요. 누구냐면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불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연금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다 행복한데 일시금 받으신 분들은 당장은 좋아 보였지만 결국은 일시금 탕진하고 나서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노후를 고민해 보면 노후에 내가 목돈 수십억을 들고 있는 것보다 매달 꾸준하게 소득이 들어오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는 걸 이제 우리 사회가 깨달아가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100세 인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이걸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노후에 은퇴 이후에 매달 500만 원씩 평생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 살건 여러분 재산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뭐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이 한 문장을 보시고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신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연금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이 문장을 보고 알게 됐다. 결국 노후가 되니까 내가 목돈 들고 있으니까 지켜내야 하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뭐 사기도 있고 요즘에도 보면 뭐 투자를 잘못하셔서 날리는 분도 계시고 이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내가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목돈이 많이 있으면 그걸 상속을 은근히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노후에 연금을 가지고 계시면 연금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급이 돼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래 살면 살수록 서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입장에서도 주변 사람 입장에서도 연금 받으신 분들은 오래 살길 바래요.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내가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젊은 시절과 나이 들어서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지킬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 돈, 내가 노후에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그래서 결국은 노후에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목돈이 아니라 연금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목돈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연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노후에 훨씬 더 행복한 자산이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목돈은 빼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님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커피를 사주실 줄 알았어. 근데 커피를 안 사주시더라고요. 커피 5,000원인데 그걸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돈 내고 먹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약간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어려우신 분이구나. 제가 커피라도 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뭐 재산이 한 수십억이 돼요. 재산이 수십억인데 커피 한 잔을 안 사줘. 왜 그런지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이 연금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통장에 몇 억씩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통장에 1억이 있어요. 1억. 근데 이분은 커피 먹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1억이 통장에 있는데 5,000원짜리 커피를 먹는 순간 통장의 앞자리가 뭘로 바뀌어요? 1에서 마이너스 9로 바뀝니다. 9천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겁니다. 목돈은 내가 뺐어야 하기 때문에 뺐으면서도 불안한 것이고 감소하는 걸 보면서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다 사라지고 나면 나는 노후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생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연금은 타쓰는 것입니다. 자, 이 타다란 표현은 약간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빼쓰는 것은 마이너스 개념이고요. 그래서 목돈을 가지고 빼쓰는 분들은 불안하면서 노심초사한 인생을 사실 수밖에 없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전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를 젊을 때 깨닫는 게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지금 맨날 뭐 하고 있냐면 무슨 코인 하고 있고 뭐 ETF 하고 있고 투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인생이 행복할 줄 알지? 안 그래. 살아보니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진짜 노후에 행복하신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고 있으면 물론 주식, 부동산 다 중요하지만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연금 시스템을 제대로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대부분 5, 60대가 많으시겠지만 팔뚝에 불 떨어졌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준비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젊으신 분들 보고 계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지금 미리부터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정리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신다면 연금은 그 미래의 지혜를 쌓는 그런 준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해질 나라예요. 일본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이에 연금에 대한 제도, 상품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크게 뭐 3층 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너무 좋아하시니까 집밖에 없으신 분들이 노후에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7명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드리고 있는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연금 제도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제가 좀 전에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뜸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는 뭐 돈 많이 버니까 500만 원 준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내가 500만 원을 노후에 준비하니? 지금 버는 금액도 500만 원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반론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 월급 500만 원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젊을 때부터 연금에 대한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연금을 제대로 준비해 오신 분들은 누구나 500만 원 받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뭐 수억, 수십억을 벌었던 사람들 말고 그냥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들어가서 뭐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꾸준하게 30년간 직장을 생활하셨던 분들 보십시오. 이분들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받습니다. 그냥 88년, 90년 이후부터 직장 생활 시작해가지고 30년간 꾸준하게 월급에 뛰어간 게 적게는 150, 많게는 200씩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맞벌이 부으셨다면 곱하기 2, 이미 3, 400이에요. 국민연금만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맞벌이 하지 않았으니까 뭐 부인께서는 주부라고 하시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최소 150에서 200, 부인도 한 50에서 100만 원. 그러면 부부가 국민연금만 그냥 열심히 준비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국가가 시키는 거. 이것만 꾸준하게 해왔더라도 이미 국민연금만으로 2, 300은 확보된다는 겁니다. 국가는 이미 88년 공적연금 제도를 통해서 30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준비하도록 만들어놨고 그걸 게을리 했으니까 연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뭐 내라는데 이리저리 빼돌리고 안 내고 막 그냥 뭐 연체하고 이러니까 없는 거죠. 국민연금만으로도 기본적으로 한 달에 2, 300이 가능해요. 거기다가 직장생활 꾸준하게 한 사람들 퇴직할 때 뭐 받죠? 퇴직금 받아요. 퇴직금. 노후에 퇴직해서 노후에 쓰라고 마지막으로 주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 퇴직금 얼마 받아 나오냐면 직장생활 꾸준하게 30년 하신 분들 적게 받아야 1억이고요. 많게 받으면 2억, 3억, 뭐 위로금까지 받으면 4억, 5억씩 올라갑니다. 물론 퇴직금 많이 받는 건 일부의 사례라고 생각해서 1, 2억만 받아 나와도 그걸 내가 연금으로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20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이 없는데요? 왜 없어요? 중간 정산에 다 써버렸잖아. 분명히 노후를 위해 준비하라고 만들어 놓은 퇴직금인데 이걸 중간에 정산해가지고 다 써버렸구나. 물론 그거 해가지고 너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건 일부고. 그리고 직장 이직하잖아요. 이직하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에 넣어서 노후에 퇴직금으로 받아라라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꼭 깨가지고 다 써버리는 거야.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10년, 20년 퇴직금이 쌓이면 크지만 내가 2, 3년 직장 생활하고 나오면 꼴랑 받아봐야 500만 원, 1000만 원이거든. 이거 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어. 이거 가지고 여행이나 한번 하자. 이러고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꾸준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국민연금 퇴직금만 준비해도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3, 400의 연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준비해서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펀드, 개인연금 모험 이런 것만 하셔도 500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연금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못하신 게 아닙니다. 안 한 거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고 국가가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하십시오. 더 하라는 얘기도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다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라는 얘기는 세대가 약간 갈립니다. 뭐 20, 30대도 있을 수 있고 5, 60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이 뭐 국민연금이 제도 자체가 너무 후하게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이 방송 보시는 5, 60대에게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물론 지급을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이 방송 보시는 5, 60대가 있다면 국민연금은 내 노후 준비의 1순위다. 아시겠죠? 더 내가 할 수 없어서 문제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대한 하셔야 된다. 국민연금 비금이 고갈되는데요, 그건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얘기다. 그래서 최대한 국민연금 많이 내셔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내가 쓰지 않을 거면 자식을 주시는 게 우리 집이라도 사는 방법이다. 자, 어쨌든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5, 60대에 있어서는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일단 한 달 내는 보험료를 많이 내면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과거에 안 냈던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건너뛰었던 경우, 이걸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추후 납부예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보면 추후 납부 기간이 나옵니다. 그거 바로 하셔서 국민연금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종료가 돼요.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거죠. 자, 내가 내기 싫을 때는 이거 빨리 종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내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낼까 고민해야 되죠. 국민연금 60세가 되면 납부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금 받기 직전까지, 예를 들면 연금을 64세, 65세부터 받는다. 그 직전까지 4년, 5년 동안 추가로 내가 더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 더 내셔가지고 연금 늘리십시오. 그래서 좀 더 내가지고 국민연금 받게 되면 연금액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60세 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회사가 반 내주고 내가 반 냈는데 60세부터는 회사가 더 이상 안 내주거든요. 그럼 내가 전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내더라도 그 낸 돈 대비 가성비는 국민연금이 최고다.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부으셔가지고 내가 노후에 연금을 더 확보하는 방법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노후에 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거나 무슨 뭐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긴다. 이런 연금제도 간에 어떤 이런 연계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다른 불이익이 생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집값이 안 올라서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세금을 낼 때 내더라도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내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을 먼저 준비하세요. 일단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내야 될 건 내자.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개인연금을 준비하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세제 적격은 납입할 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에 세금을 환급받는 겁니다. 세액공제 상품이라고 하죠. 연금저축, 연금펀드, IRP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연금을 준비해서 연간 납입액 9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납입하시게 되면 그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시에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적게는 13.2%, 많게는 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900만 원 냈는데 16.5% 환급받는다? 그럼 거의 한 150만 원 가까이를 연말정산 시에 환급받는 겁니다. 세금 환급받으면서 노후 준비도 하는 거 좋죠. 대신에 이 세제 적격, 세액공제 받는 연금 저축 IRP는 납입할 때는 세금을 환급받지만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셔야 돼요. 나중에 연금 탈 때. 그때 5.5% 세금 내시니까 저율과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내실 때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계셔야 되는 것이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연간 수령액이 현재 기준으로 연간 1,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세제 적격은 납입 시에 세제 혜택을 주고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죠. 반대로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은 납입 시에 돌려드리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 탈 때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전부 다 비과세,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번 달에 내실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금 탈 때 건강보험료도 따로 부과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이 비과세 한도는 아까 좀 전에 세제 적격은 연간 900만 원 납입 한도까지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도 한도가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 이내로 납입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어쨌든 국가는 세제 혜택을 드리지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건 준비해라 라고 해서 연금 저축 IRP 같은 세제 적격, 그다음에 연금 보험 같은 비과세 연금, 요 두 가지를 각각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가지고 두 가지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 비과세 연금 보험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5%부터 시작해서 6%, 7%, 8%까지 수익률을 보증하는 이런 상품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상품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계시는데 퇴직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DB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 연수입니다. 내가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 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내 퇴직금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가지고 월급 올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오랫동안 다니는 겁니다. 자, 이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수익률 관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DB형 퇴직금의 수익률은 사장님이 고민하시는 것이지, 사장님이 저 직원 퇴직하면 되면 퇴직금도 많이 줘야 되는데 수익률 안 나서 어떡하지? 이건 사장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만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뭐 DB와 DC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웬만한 직장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그냥 DB형 가라. 그죠? 왜 내가 뭐하러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있냐.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데 DB형이 훨씬 더 유리한 제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DB형을 DC로 옮기는 직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DB형이 없이 DC만 있는 직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DC를 선택해야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DC는 뭐냐면 퇴직금을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 평생의 퇴직금을 한 번에 정산해서 주는 거지만 DC형은 매달 혹은 매년 퇴직금을 정산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통장, 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다 정산이 되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정산 의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월급이 오르든 오래 근속을 하든 관계없이 줘버렸으니까 끝나는 거죠. DB형일 때는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퇴직금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내가 굴리지 않으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화폐가치, 물가상승률 이런 거에 대한 반영을 하려면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물가는 매년 뭐 3%, 5%씩 올라가고 있는데 내 통장은 마이너스야.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되면 결국은 화폐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는 퇴직금이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DC를 선택해야 된다면 DC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간다면 여러분 DC를 할 이유가 없다. 사실 내가 보기엔. 퇴직연금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좋은 펀드, 좋은 ETF, 좋은 자산을 사셔서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뭐 직장생활 30년 한다. 그럼 30년간 잊어버리고 30년 후에 봐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내가 관리한다고 뭐 매일같이 매주 매달 보고 있다? 오를 때는 절대 안 팔아요. 떨어지면 불안해서 팝니다. 그래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이건 이거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수많은 투자의 귀재들이 이미 검증한 내용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관리, 투자 운용 관리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DB를 선택할 수 있으면 DB 선택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 올리셔라. 은퇴가 다가왔는데 일단 자산이 좀 있다, 돈이 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있는 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십시오. 목돈, 이거를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국민연금에 일시불로 추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안 낸 걸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RP에 퇴직금 들어있다면 그걸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일시불로 내가지고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연금으로 받는 일시납 연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꼭 연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받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 사서 월세를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뭐 이게 연금과는 약간은 다르지만 이렇게 연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지금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었고 자산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별로 준비한 게 없다.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마련해둔 제도가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연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집은 한 채 있잖아요. 자, 그분들에게 공적연금과 기초연금도 65세가 되면 한 달에 33만 4천 원씩 평생 드리거든요.
연간 4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있으면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한 제도니까 이것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면 받는 게 제일 좋고요. 또 하나, 주택연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집이라도 어떻게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집 물려주느라고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도 불편하고 부모도 불편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니네들은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시고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택연금제도가 이미 도입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자, 주택연금제도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겁니다.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건데 이게 빚이에요, 전부 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연금을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에게 평생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면 나머지는 국가가 알아서 정산하는 겁니다. 국가가 알아서 그거는 모자라는 건 국가가 챙겨줍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이 집에 살면서 연금만 받으시면 돼요. 7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집값 1억당 30만 원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값이 3억이면 90만 원, 그다음에 내가 집값이 5억이면 150만 원 평생 받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주택연금까지 가입하시게 되면 주택 가격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주택 가격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주택연금보다 20% 더 드립니다. 엄청 유리한 제도예요. 자, 그런데 이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상한 얘기 가지고 또 불만하신 분들이 계세요. 주택연금이 복리 이자로 청구하기 때문에 이자가 높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 모든 비용 여러분이 불만을 제기할 만큼 셉니다. 이자 세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비용 언제 부담해? 죽고 나서 정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계산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는 좀 약간 뭐 불만이 있겠죠. 그건 걔네들 생각이고 여러분 노후 살아야지. 언제까지 자식한테 생각하면 살 거예요.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서울시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은 주택연금 안 되니까 해당이 없어요. 하지만 지방의 외곽의 빌라나 혹은 뭐 시골에 사신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새도 안 나갑니다. 그냥 폐가가 됩니다. 이런 집들은 여러분들이 주택연금 받아서 다 쓰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좋아요. 이렇게 외곽에 있는 집들이 주택연금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나중에 그게 공매 처분이 돼서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어요. 개인이 갖고 있으면 개발이 힘들어. 근데 국가가 갖고 있으면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훨씬 더 좋은 제도다. 자, 그래서 미련 두지 마시고 다 쓰고 가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연금 말고도 주식, 부동산 굉장히 많지 않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연금은 밥, 주식, 부동산은 반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부동산은 화려해요. 할 게 많죠. 수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식, 부동산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다 그때 무슨 얘기 하냐면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제육볶음 먹을까, 오징어볶음 먹을까 이런 얘기 하십니다. 다 무슨 얘기예요? 전부 반찬 얘기예요. 반찬을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한번 반찬만 드셔보세요. 반찬만 먹어보면 계속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맛있었지만 계속 먹으면 짭니다. 여러분이 반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셨겠지만 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찬은 수없이 변화를 거듭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밥이 더 중요해요. 반찬을 맛있게 먹으려면 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고 투자, 주식, 부동산 잘 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밥, 연금을 챙기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노후가 더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유익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연금 박사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